네, 여러분, 헤라님 궁금해요 코너예요. 그 우주라는 분이 우리 수행자거든요. 뭐 어떤 질문 올렸냐면, 헤라님,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미워요. 죽고 싶은 마음 올라와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의 의지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믿고 싫대요. 그리고 자기랑 얘기할 때는 그냥 좀 괜찮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 믿고 싫고, 또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죽고 싶고, 삶의 의지가 안 생긴대요. 자꾸 죽고 싶어서. 그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왜 태어났느냐? 자기를 표현하려고 태어났어요.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못하면 삶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먹지도 않고 똥도 안 싸고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아무런 자극도 없이 이렇게 있다. 죽어버릴걸요? 24시간도 안 가서.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자극도 없이 소통을 못하니까. 응? 그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면서도 잘 못해요. 깨달아야 그걸 잘해요. 깨닫기 전에는 못해요. 왜? 수치심이 있어. 왜? 어린 시절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떤 표현을 할 때 사람들한테 수치당하고 무시당한 경험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 하려면 쑥스러워요. 노래해요. 그러면 노래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창피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내가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 오면 긴장되고 창피하고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모든 에고의 문제는 그거죠. 고민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주가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왜 화가 나고 미우냐?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내 표현을 잘 못하는데 쟤들은 저렇게 정답게 얘기해? 자기 표현을 저렇게 해? 그럼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막 이런대요. 헤라님 너무 좋아. 헤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강의에서 이랬어.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표시를 하면 너무 질투가 난대요. 그런데 그 수행자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남편이 헤라님을 좋아해서 내가 질투나. 아니요. 남편이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막 표현하니까 그게 부러워서 질투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겠어. 창피해서 그런 표현 못하겠어. 그래서 그게 심술나고 질투나는 거예요. 모든 에고의 미움과 질투는 다 그거야. 쌤나는 건 다 그거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기 앞에 무대에 와서 막 노래를 하는데 너무 멋있게 해. 그럼 다 박수치면서 막 감동하면서 부럽고 질투나죠. 자기 표현을 그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거거든요. 응? 서로 사랑하는 어떤 부부를 볼 때 표현을 잘해. 이쁘지만 셈이 나요. 나는 저렇게 못할 때. 그런데 우리 우주는 정말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건 100이라면 1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표현하는 걸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이 표현하는 걸 볼 때마다. 그래서 막 저한테 와서 질투난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한테. 자, 제 눈을 보고 헤라님, 나 헤라님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라고 시켜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쑥스럽고 창피하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못해서 샘나는 거죠. 자기 표현을 못해서 샘이 나는 에고예요. 그리고 왜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 속에 에고가 관념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가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걸? 이렇게 수치 주는 마음. 노래 좀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밑바닥에서 하고 싶은데 애들이 노래해 막 이러는데 못하겠어. 그거 뭐냐면 마음에서 속살거리는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무의식 속에서 너 노래도 못하지? 너 그 산토끼 했다가는 개망신다 한다? 사람들이 다 제발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막 여기서 갈등하는 거죠. 억압하는 나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 갈등하는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자기 표현을 한쪽으로는 하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너 하면은 이거 조롱거리 된다, 수치당할 걸 하면서 못하게 억압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 삶이. 응? 이 마음,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자아의 표현을 억압하고 있는 이놈,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게 마음공부죠. 그래서 내 자아를 해방시키는 거야.
억압된 무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내 자신을 거침없이 표현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주 같은 경우는 막 다가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자기도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못하는 거죠. 얘 너 같은 애가 가서 얘기 걸면 다 도망갈걸? 막 이렇게 수치 줘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표현을 못하고 너무 미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표현 못하고 사는 에고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 있죠. 자살하는 분은 예외가 없어요. 자기 표현을 못해서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표와 의미와 삶의 전부는 왜 존재하느냐,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삶의 이유 자체가 표현하려고 태어났는데 그걸 못하면 삶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 앓다 많이 죽잖아요. 왜 그래? 우울증이 뭐예요?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우울증을 앓는데 수치스러우니까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표현 못하느냐면요, 제가 우리 수행에 오신 어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초참자분들한테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거의 평생을, 그것도 50년, 60년 살았는데 한 번 했으면 많이 한 거고요. 그것도 굉장히 쑥스럽게 편지 써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행이고 눈을 보면서 진심을 전달한 경우는 없었어요. 얼마나 표현에 인색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은 왜 존재합니까? 부모에게 자식에게 서로 간에 사랑 표현하려고. 나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자식에게 내 새끼로 와줘서 고맙다고. 그거 표현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하루에 10번을 해도 부족해. 우리 삶은 10번은커녕 평생에 한 번을 안 했으니 얼마나 억압하고 산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런 분들 많죠. 연세가 드신 한 40, 50대 남자분들 보면 로봇처럼 아무 표정이 없어요. 농담을 제가 강의 시간에 하면 막 까르르 웃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비극적인 얘기를 해도 뭐 이 표정 변화가 없어요. 항상 자기를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는 삶을 살아.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하고 4박 5일 수행 모임 마지막 날쯤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4박 5일 시작할 때 그 딱딱했던 이런 분은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치면서 웃어요. 아하하 막 이렇게 웃고 손을 막 들어. 내가 질문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손을 들어. 헤라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연설을 하고 옆에 있는 저 사람한테 박수 치자고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수행 모임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헤라님, 이건 기적이에요. 내 50평생에 어떤 사람들 많은 모임에 가서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 박수 쳐주자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시니까 어때요?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동안 그렇게 꾹꾹 눌러 참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도 꾹 이렇게 참고 왜 참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 병명이 화병이래요. 아줌마들 화병이라고 아예 나와 있대. 영어로 화병 이렇게 써 있대요. 브리테니코 백과사전에 한국에만 있는 고유의 질병임 이렇게 돼서 우울증이 쌓이는 거 왜? 하도 참아갖고 하도 화나면 화난다고 말을 하고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할 말 있으면 할 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억압하는 거죠. 자기를 억압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다가 수치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때요? 수치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전부 다 환영받기를 원해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소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 취향이 달라. 에고가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존재가 누구나 다 좋아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백합과 장미를 놓고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백합을 싫어해? 장미를 좋아하고 이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거야. 그냥 그럴 뿐인데 취향일 뿐이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참잖아요. 불가능한 걸 이루려고 참으니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표현도 못하고 표현하면서 행복한 건데 죽고 싶은 마음만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남이 미워하건 말건 모든 세상 사람은 각자 다 자기의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에 다 맞추려다가는 나는 내 삶을 못 살아요.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해든 나는 이래요. 나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내 표현할 때 나는 행복해요. 더 행복해지려면 물론 상대가 그래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이렇게 얘기해줄 때 나를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할 때 더 행복하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가 되면 행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 공부가 되면은요 다름을 인정해요. 어떤 표현을 해도 그게 미운 표현이랄지라도 너는 그러니? 근데 내 생각이 이런데 어때? 이 생각은 어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받아들여 줍니다. 많은 에고가 강한 분들은 그러죠. 내 말이 맞아. 나 따라와. 넌 틀렸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상처 줘요.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는 세상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상처 줘도 꿋꿋하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헤쳐나가는 힘이 필요하죠. 그게 의식의 힘이고 마음 공부된 수행자의 힘이에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고 언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억압된 무의식에 해방되고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는 날 각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겠죠.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껴주겠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억압된 무의식으로 참다가 폭발하면 어떻게 표현하게 됩니까? 에고가 믿게 표현하죠. 예를 들어 미운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해버려. 미워! 이런 사람은요 절대 남을 해코지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딱 올라오면 아 이거 나쁜 거지 딱 참아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딱 참아요. 한 30년 참았어. 미운 마음을 요만큼 다 참아서 표현 안 하고 그러면 그 미움 에너지가 엄청 세죠.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화약고예요. 못 참아요. 뻥 하고 터지는 날 그냥 너무 미움이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감정적인 해소를 안 하고 살고 무의식을 억압하면 표현도 그렇게 과격하고 예쁘지 않은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 무의식의 억압을 봉인을 해제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인간의 에고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주가 자기가 그렇게 억압하는 줄도 모르고 딴 사람이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헤라님 우주가 이렇게 묻겠지. 헤라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의견과 다를 때.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괜찮아 하면 내가 표현하면서 내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리고 제가 동영상마다 항상 얘기하죠. 상대의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내 마음이다. 내가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모습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우주님. 응?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청산하세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는요.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표현을 막고 있는 무의식 속의 관념을 찾아낼 때 그래서 그걸 버리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때 그때 삶의 의지가 생겨요. 여러분 플로렌스라는 영화 알아요? 거기 보면요. 아주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공작인가 백작 귀족 부인인데요. 그 부인은요. 돈이 엄청 많은데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인이고 이분이 이제 급여를 주고 이런 분이니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래를 잘해요 이랬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 왜? 자기 주위에는 못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 다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주고 막 그 자기 성악을 가르쳐 줄 분 선생님이고 누구를 다 초빙을 했어요. 그분들도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음치로 유명한 성악가가 된 분이에요. 실화래요. 그걸 영화를 만들었대. 엄청난 극장에 거의 10,000명? 20,000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기절할 노래를 한 거죠. 엄청 음치로 부른 거예요. 하나도 안 맞게. 얼마나 웃겼겠어. 관객은 그 명곡을 기대하고 딱 들어갔다가 근데 그래서 유명해졌대요. 너무 음치라 깜짝 놀란 거야.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한 거죠, 이분이. 그쵸? 어떤 식으로든 그분은 여한이 없었을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나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 세계 인류 소프라노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니까. 착각 속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불행하진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지. 표현하고 사니까. 여러분, 음치로 노래 불러서 뭐가 손해볼 게 있을까요? 사람을 즐겁게 하죠. 사람을 즐겁게 하죠. 여러분, 음치 노래 부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보다 훨씬 재밌어요. 우리 대학 때 음치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노래 부르는 시간 되면은 전부 걔 이름을 막 연호래요, 학생들이. 그러면 얘는 좋아서 막 나가는데 사실은 못 불러서 부르는 거거든. 노래 딱 시작하면 배를 잡고 오기 시작해서 힐링이 돼요.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 앵콜 3번이나 해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도 한 번 이상은 안 하거든? 3번의 앵콜. 30분을 불러요, 얘가. 그러면 막 우리 여학생들은 어쩌면 모든 노래마다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박자를 다 반박자 틀리고 음도 아주 정확하게 반박자씩 틀리면서 또 자기가 엄청 잘하는 사람처럼 제수처로 취하면 정말 웃기죠. 자기 표현이죠. 그것도 일종의. 너무너무 즐거움을 주고 아직도 동창회 가면 야 걔는 요새도 노래 좀 시키니? 이렇게 묻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의 표현도 수치스러운 건 없고 열등한 건 없어요. 제가 어제 자오님과 영화를 봤어요. 헤라TV에서 많은 분들이, 수행자분들이 저한테 헤라님 그 영화 보세요 막 이래서 그 영화를 봤어요. 위대한 쇼맨. 거기에 그 주인공이 그 흥행하는 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기기묘묘한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를 다 모아요. 아주 난쟁이의 키가 너무 크거나 막 여자 남자 섞여 있어 여자가 수염이 나고 막 아주 이상한 존재들 있죠. 너무 수치스러워서 숨어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쇼를 하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게 흥행 대박을 치고 그러는 와중에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사기꾼이다. 야바이꾼이다. 돈 벌려고 그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비난하죠. 그런데 그 음지에 숨어있던 열등하고 수치스럽다는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존재를 막 드러내게 해서 쇼를 하고 나서 이분이 망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이용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표현하게 했다. 음지에 숨어있던 나를 불러내서 내 존재를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너무나 큰 은인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다. 내가 은혜를 갚겠다 하고 망했는데도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엔딩 크레딧에 영화가 마지막에 끝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예술이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예술이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 공부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는 곧 예술이죠. 예술이다. 여러분, 예술은 꼭 대단하고 어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당당하게 표현할 때 그게 열등감이든 수치심이든 남과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때 그건 예술이에요. 왜? 감동적이니까요. 오직 진실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진실함을 배우는 게 마음 공부예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를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우주님 표현하세요. 그대의 탐욕이 표현 못하게 하는 거야. 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겠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이런 존재예요. 딱 표현합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주홍글 씨에 보면은요, 이렇게 간음했다는 표차를 걸고 사는 여자가 나오죠. 주홍글 씨를 건 여자.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든 그런 나를 인정할 때 결국에는 세상도 인정하게 되고 그게 멋진 삶이고 감동적인 삶이고 그게 예술이에요. 마음 공부는 실천적인 공부입니다. 여기 와서 자기 마음 조금 보고 편안해져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편견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남이 뭐라 하든 진실한 나를 표현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고 행복해질 수 있죠. 무주님 힘내세요. 화이팅!